자, 물망초 카페 윤마당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까지가 누구를 꾸며주는 문장이야? 삼촌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삼촌은 사랑에 실패할 때 인물의 특징 잡히지.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이 특징이라는 건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삼촌은 사랑에 실패했대요. 그런 삼촌이 사냥에 취미를 붙였대요. 그럼 이 사랑에 실패한 게 멧돼지 사냥에 빠지게 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서 나와 삼촌 도라꾸 아저씨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네요. 도라꾸 아저씨. 그럼 요 세 사람이 이 소설의 인물이 되겠네요. 요 장면의 인물. 아저씨는 새끼를 거느린 어니미 멧돼지와 레기디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삼촌을 얻고 숲길을 걷는 이런 상황까지. 배경도 들어갔지? 어디예요? 숲. 레기다 소나무 숲.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도라꾸는 무슨 표현일까? 얘들아, 도라꾸. 도라꾸 아저씨. 응? 맞아. 이거 트럭이라는 의미예요. 일본어로 트럭. 트럭을 도라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사전 찾아보면 나와. 도라꾸 치면은 트럭의 일본어다. 라고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을 먼저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읽어봅시다. 배경부터 나오네요. 숲속은 선을 했습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침울한 느낌이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거. 왜냐면 삼촌이 또 부상당한 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밟고 올라온 눈길, 자, 계절적 배경까지도 나오고요. 공간적 배경까지도 나와요. 겨울이고요. 숲 속이에요. 우리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리기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자, 나는 서술자는 누구의 마음은 잘 알아요? 내 속마음. 내 속마음은 당연히 다 잘 아는 1인칭 시점의 특징들이 보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점에서. 궁금증이 일었다. 속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다른 말로 자신의 심리 상태. 직접 서술한다. 이렇게도 단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느낌은 어떤 시점의 특징이 돼요? 1인칭의 시점의 특징이 되는 거죠. 나는 서술자였고.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이라는 단어는 우리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나의 궁금증에 실린 질문이 되겠죠. 도라고 아저씨 아까 왜 멧돼지 안 죽였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라고 물어본 거는 왜 안 썼어요? 라는 질문이지. 다시 단순하게 왜 안 썼어요? 왜 안 썼어? 물어봤는데 도라고 아저씨는 딴소리래요. 그럼 나는 이거 이해했다라는 얘기니?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대답이길래? 이렇게 대답을 했네. 자, 이 대답은 호식이가 새끼 관절을 물어준 모양이라 그러면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역견 사냥개. 사냥개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많아. 그럼 호식이가 그런 짓 했다라는 거지? 역견이에요. 호식이는 사냥개 이름. 그러면 자, 요 내용은 왜 안 썼어? 물어봤는데 답이 뭐라고 나온 거니? 호식이가 사냥개가 새끼를 도구 삼아서 어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나는 못 샀어. 이런 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면요. 그렇죠? 사냥개가 새끼를 도구 삼아서
어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나는 못 샀어. 라고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도 왜 안 샀어에 대한 충분한 답은 우리가 얻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적의 원체에 영물이라 함께 영물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로 바꿔줄 수 있냐? 이거는 신령한 동물, 신령스러운 신령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영물이라고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의 원체 영물이랑 함께 그럼 저거는 누구? 호식이. 호식이가 아주 신성한 동물이야. 신령한 동물이야. 고통의 동물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자, 칸케라고 하는 사투리가 표현됐네요. 이런 사투리의 효과 뭐가 있을까? 사투리가 쓰이면 사투리 쓰이면 무슨 효과가 나요? 친근감도 있고 친근해요. 맞아. 친근감도 있고 또 뭐 현장감, 사실감도 있죠. 그리고 사투리 효과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현장감, 사실감. 자, 코맹맹이 소리로 훌쩍거리던 삼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 영물이야. 보통 동물이 아니야. 조금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던 삼촌이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발을 들고 꽁충거 뛰어가는 놈. 이때 놈은 누구? 호식이겠네요. 이 호식이. 주인을 닮아 뛰어가는까지가 호식이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그거 부상 당했네. 호식이도 부상, 삼촌도 부상. 둘 다 부상이에요. 삼촌이 부상당했다는 건 앞에서 우리 나왔고 호식이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서 영물 운운했습니다. 운운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호식이 얘기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만담, 재밌는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뭐 일상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삼촌이 시작할 모양이옵니다. 삼촌 가슴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이거 무슨 생각일까? 이거 푸른색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여기서 아마 소설 안에서 해소는 안 될 거예요. 왜 푸른색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문학적 상상력 동원해볼까? 푸른색, 무슨 푸른색의 의미가 있을까? 우울한 거. 우울한 거? 또, 약간 텅 빈 거? 응? 텅 비어 있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허함. 그럼 잠깐만. 여기 문맥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는 호식이 얘기니까 만담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촌을 푸른색이라고 평가했지. 호식이에 대한 삼촌이 호식이에 대해서는 뭔가 코맹맹이 저거 영물이야 이런 식으로 호식이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줬고 호식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호식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아유 삼촌 가슴속은 푸른색인가 봐 라고 하는 거는 약간 호식이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 아닐까? 호식이에 대한 생각? 호식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구나 정도? 라고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진 않으니까. 텅 비어있으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삼촌은 저 자기 다친 줄도 모르고 호식이에게 또 빠지는구나. 텅 비어있다는 거는 그런 느낌에 비어있다는 거겠지. 자기 아픈 줄도 모르고. 이 푸른색은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건 암수예요. 암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여기 분명히 각주 표시가 되는 건 보고 오란 얘기예요. 속임수예요. 그거 속임수래요. 그런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속임수라는 걸까?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속임수였다는 거죠. 암수. 야, 그거 새끼를 도구 삼아서 어디 못 가게 한 거 그거 속임수야. 그래서 나는 못 샀어. 라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속임수 쓰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총을 못 샀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근데 여전히 이 서술자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출 윤마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먼 적이 있었어. 공명심 무슨 단어일까? 공명이라는 단어 많이 나올 텐데 공명은 이름을 널리 알리다라는 거죠. 그럼 공명심은
그러한 마음을 공명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고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공명, 고전에서는 벼슬 하는 거. 벼슬 해야 유명해지잖아. 이름을 알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고전에서는 벼슬로 해석하면 돼요. 똑같은 의미잖아, 결국은.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해수고제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아요. 해수고제 뒤에 각주 표시 있네요. 보고 오세요. 해로운 요게 짐승이에요. 짐승을 제거하는 거. 해수고제. 해로운 짐승을 제거하는 거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아. 여기서 잡아주면 영웅되고 참 재미나지. 아, 그래서 삼촌은 뭐 동물들을 잘 잡았나 봐. 사냥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하든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바듯이 몰입꾼 사이로 잘도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죠. (300근) 더 넘었을까? 300근 몇 킬로? 180kg? 나보다 훨씬 크다고 해서 그때지. 엄청 실이 대형 멧돼지는 기라 그런 놈이 어디서 만나겠나. 무려 6-7 동안 그 놈을 쫓아다녔을 때 말 당한 거지. 그러고 곱게 안개 듣더라 계속 이제 사투리 나오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이 놈이 나갖고 노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건 언제 생각한 거예요? 과거, 당시의 생각이죠. 요 사냥했을 때 왜 이렇게 생각이 온 거야? 너무 안 잡혀서. 과거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가 어떻게 사냥감을 갖고 놀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 지금. 이 과거 당시 생각을 평가해보니까 아, 잘못됐네. 잘못된 생각이었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순탄 것이 목숨 그래 우스운 거 아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 이때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나 갖고 노나라는 그런 생각.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어쨌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과거의 생각이었죠. 잡아 주겠다는 생각도 과거의 당시에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요. 보이는 족족 사 죽였어요. 그래 암수지. 뭘 암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새끼를 이용해서 어미를 잡으려고 했던 거. 속임수라고 얘기한 거죠. 요 부분에서 혹시나 요 생각 엄청 나오고 있지. 그치? 그 생각에 밑줄 치고 되게 쉽게 나오면은 생각에 밑줄 치고 좀 약간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생각이냐 아니면 당시 했던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시제 기준으로 해서. 또는 뭐 요놈 또는 요 놈이 나갖고 노나 뭐 이런 생각은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요 기억 요거에 대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너무 안 잡혀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들까지도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은 뭐 문제는 요 안에서 나올 거니까. 한 5마리쯤 죽였을 거라 초가을께 아직도 새끼들이 줄이 쫙쫙 그어질 때였어. 멧돼지들이 태어나면 새끼들 등에 그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줄무늬가 없어지더라고. 한 2바퀴만 쏘기면 새끼들은 꿈틀가다가 죽어버려. 멀리 있는 것도 호수 작은 산탄이라는 건 총알이에요. 요만한 총알도 있고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쏘는 총알도 있고 이만한 총알도 있어요. 요거 이제 호수 크기죠. 근데 요 호수 큰 거는 탕탕탕탕 이렇게 타다다다다당 이렇게 못 쓰고 착각풍 착각풍 이런 식으로 샷건 느낌으로 사냥꾼들 총이 그런 총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쏘면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바뀌어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픽픽 쓰러져요. 그러니까 작은 총으로만 쏴도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 새끼들은 쉽게 잡았다라는 의미겠죠.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이 뒤에 도라코 아저씨는 일행들에게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시점에 대한 또 특징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시점 슬슬 한번 해봅시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일까? 관찰자 시점일까? 여러분들 느끼기에. 관찰자. 관찰자라는 이유는 내가 누구 이야기를 자꾸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도라코 삼촌과 아저씨. 도라코 아저씨. 오케이, 맞아. 삼촌과 도라코 아저씨의 일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이 되기는 좀 힘들죠. 내가 내 이야기 해야 돼. 자, 나는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얘는? 몰라. 나는 어디 산대요? 몰라. 나는 과거에 누구랑 연애했대? 몰라. 다 삼촌과 도라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시점에 좀 더 세밀히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찾을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시점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였던 과거의 이 사건. 자,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1인칭 관찰자였던 나 또는 1인칭이었던 나는 이 과거의 사건을 내가 겪지 않은 사건이죠. 그럼 알 수 있는 사건이야? 알 수 없는 사건이야? 그냥은 알 수 없는 사건이지. 이거 절대 알 수 없어. 과거의 사건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옛날에 이 사냥을 내가 같이 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과거의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는 알게 된 거예요? 알 수 있게 됐네.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이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시점의 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시점의 제약 혹은 제한되는 제한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과거에 대한 1인칭 시점에서는 내가 과거에 내가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을까? 당연히. 제가 뭐 여기 뭐 지환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알 수가 없지. 누가 뭐 해주지 않으면? 지환이가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이것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점의 제약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으로 쓰여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시점의 제약이 발생하나 이런 시점의 제약은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말, 다른 사람한테 듣는 말로 해소가 돼요. 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인용절 표시가 있었죠. 했다고 한다. 간접 인용을 통해서 해소가 되잖아. 다고 한다. 어디?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다. 자, 이제 시점과 관련된 이런 제약과 그런 걸 어떻게 해소시켰는지도 시점을 우리가 또 봤었고 또 1인칭 시점에서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한 번 듣고 바로 찾아지면은 내가 더 이상 수업할 이유가 없으니까 연습은 하되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고 알겠죠? 해소됐지, 권영이? 네. 자, 그때는 이미 능선에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 올라간 뒤였고요. 도라코 아저씨는 며칠간 사냥으로 거지꼴이 된 채 그냥 돌아가서 불평하는 일행을 불평은 누가 한 거야? 도라코 아저씨가 불평한 거야? 아니야, 일행이 불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용일치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내용일치 문제 낼 때 가장 편한 게 며칠간 불평하는 일행 이렇게 관형절로 안긴 부분을 문제 내기 편하단 말이야. 일행이 불편한 거야? 도라코 아저씨가 불편한 게 아니라.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것을 누가? 어미 멧돼지가. 뭐긴 뭐라 어미 멧돼지가 쫓아온다고.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다 넘겨야 되는구나. 어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대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 계속 쫓아오더라. 그래 한 6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를 내려놓고 다시 모기를 시작했어. 새끼들을 내려놓다. 이것을 하나의 뭘로 쓴 거예요? 미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이런 사냥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주 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멧돼지 자기의 새끼를 가지고 미끼로 써서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요 사냥하는 사람들의 사냥꾼의 비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잡았지. 죽이려고 쫓아온 놈이니까. 잡았대요. 사건 끝났나? 아니에요. 그런데 봐라.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 표시는 어디로 가 튀어요. 내용이. 잡는 순간에 나도 너먼지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 텅 비어 있었어. 너는 못 샀지? 나도 한참을 못 샀어. 자, 멧돼지의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부분에서. 어미 멧돼지의 눈이 텅 비어 있었대. 맞아요. 어떤 의지 또는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왜 새끼들을 그렇게 다 죽고 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누군가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또는 사냥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나 의지가 없어진 상황이겠지.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 못 쏘는 거라. 쏘면 안 되는 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본 데다가 공명심도 있으니까 공명심이 이제 해소되죠. 안 쏠 수가 없었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암수를 사용한 거죠. 아까 이 미끼를 사용한 거는 암수. 속임수를 써서 큰 멧돼지를 잡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태도를 반성하고 있죠. 미안해, 이거 다시 암수를 사용하고 공명심을 위해서 사냥을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어요. 뭐 성찰을 한다라고 해도 괜찮죠? 그러면서 자, 요 부분, 요 빨간색 요 지금 주시는 요 부분이 자 배경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배경은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분위기에 눈이 푹 쏟아지는 소리래. 이거 무슨 느낌을 주는 걸까? 눈물지가 후두두두두두 쏟아진대. 하강 이미지. 살짝 하강? 하강 뭐라고? 이미지 같은 진짜 안 좋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느낌? 거를. 또 뭐가 있을까? 녹아내린다고 녹아내리는 표현한 느낌. 거 보면은 녹아내리는. 약간 그 반성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느낌들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뭔가 하강 이미지로 떨어지는 이 느낌들을 연결해서 이 후회하는 감정들을 배경에서 표현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묘사를 통해서 추론한 거죠. 독자의 추론이죠. 여기서 서술자가 그렇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 이거는 독자의 추론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죠. 근거 있는 추론이니까. 이렇게 녹아내리는 눈무더기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 과거에 있는 감정들을 반성과 같이 연결시켜버리고 이런 분위기까지도 연결될 거예요.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난 도대체 뭘 싸 죽인 거냐? 마을에서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 며칠 끙끙 앓다가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마음에 녹아내린 반성에 대한 느낌 얘기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다 총 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그날 잡은 거는 나는 정녕 멧돼지가 아니었어. 산에 쓸모적은 나무나마 들리기다. 소나무도 살고 청소모도 살고 바람도 쉼없이 움직이지만
멧돼지는 죽은 거였어. 자, 여기서 소재들이 열거되고 있네요. 소나무, 멧돼지, 청설모, 바람 등등등. 얘네들을 그럼 묶어줄 수 있는 상이요. 뭘로 묶어줄 수 있을까? 생물, 그쵸? 또는 자연에 있는 자, 자연 또는 생물 이런 단어도 우리가 상이어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생물, 바람은 생물인가? 아니지. 자연으로 보면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멧돼지, 소나무, 청설모는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로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생태계에는 무생물, 생물 다 포함되니까 자연 속에 있는. 결국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 결말의 방향은요. 소설의 결말의 방향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주제 찾으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런 주제의식을 좀 생각을 이제 고려할 때고 이런 생태계에 있는 멧돼지, 소나무, 청설모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둡시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때 써주는 건 뭐라요?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나의 태도죠. 우리는 소나무 숲을 빠져나왔고요. 겨울 햇살이 투명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주신 손을 코를 훌쩍이면서 사냥개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라고 하는 또 딴 소리를 했대요.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 이 숨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라고 한 거는 결국 과거의 그 사냥에서 총을 쏜 건 누구한테 쏜 거라고요? 멧돼지한테 쐈지만 사실 자신한테 쐈다라는 얘기죠. 사냥에서 쏴 죽인 것은 멧돼지가 아니라 도라코 아저씨였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 말을 나는 이해 못해요.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지 사실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갈 거예요. 자, 봐라. 소나무도 있고 집밥구리도 있어. 또 여전히 이런 생명체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연물들을. 저게다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자연물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산 것들 절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깨달았던 기라. 내가 해수부지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싸주는 것도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마누라하고 애새끼들 먹어 살리려고 그런 거를 그때야 알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봅시다. 생명체들은 살아가고 있대요. 산 것들 절에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하죠. 나도 사냥을 하지만 그 사냥은 해수부지한다고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을 살게끔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냥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생명체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영동군, 상충면, 흥정리, 도라코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생명체 아래 없어? 어디요? 생명체 아래? 나도 아래. 사냥하고 있다. 가족들을 살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 문장 그냥 그대로 정리하는 거야. 이 관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어디 약실에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넣더라. 약실이라는 거는 총알 장전하는 곳이에요. 돌멩이는 총알이겠지? 그거 하나도 못하겠어. 사냥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보면은 생명체는 어떤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나도 살아가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제 점점 주제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 주제는 이제 뭘까?
주제는 주제를 여기다 넣을까? 잠시만요. 밑에까지 마저 읽고 정리할게요.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코 아저씨는 지친 계획같이 쌓인 길을 내려오면서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지 않아? 좋은 말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축 못하는 사람 아이야.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이니까 진심으로 대물었어. 이해하지 못했죠. 끝까지 이해 못했어요. 나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삼촌을 좋아한다는데 삼촌은 멧돼지 보면서 옛날 삼촌은 옛날 그 윤마담을 떠올리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어떤 자연물을 보면서 그 자연물을 지금 멧돼지를 보면서 멧돼지 이퀄 누가 돼요? 옛날 애인이죠. 동물인데 동물과 사람을 같이 평등하게 놓고 있죠. 동물과 사람을 지금 평등하게 놓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이 내용을 좀 적을 건데요. 먼저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떤 생태학적 관점에서 깨달음을 주고 있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풀어봅시다. 크게 보면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깨달음이 이 소설의 주제인데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받은 걸까? 여기서 이제 적어볼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깨달았고요. 또 생명은 어떤 것에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과 동물 마찬가지로 다. 이런 깨달음을 지금 주려고 하는 소설인 거예요. 결국 이제 인간과 동등한 가치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아까 리기다 소나무 역시도 아까 사진 잠깐 봤듯이 그 줄기에 이렇게 잎사귀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니까 얘가 그렇게 목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 목재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소나무야. 근데 얘도 의미가 있는 존재야. 의미가 있는 존재야. 멧돼지도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롭게 한다고 하지만 멧돼지조차도 의미 있는 존재야. 그거는 인간과 마찬가지야 라고 이런 관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탐 선택 과목 하실 때 그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생태학적 관점에 대해서도 배울 거거든요. 자연을 우리가 이용할 때 혹은 동물을 이용할 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 평등한 존재야라는 이런 관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게 생태학적 관점을 배경으로 한 최근의 소설이에요. 이거 나온 지 한 10몇 년밖에 안 됐어. 그래도 우리 고전이라고 한다면 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은 보통 한 30년 되고 산보 가는 길은 심지어 한 50년 된 소설이거든. 근데 이거 10몇 년밖에 안 된 소설이라서 최근에 그 트렌드를 반영한 소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 이렇게 해설 같이 해보니까 아 이거 결국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거와 관련한
내용과 별도로 문제는 또 달리 구성돼요.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 뭐 소설의 이론들, 혹은 뭐 근거를 찾고 그것에 그렇게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유형이지 이런 주제까지는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건 내신이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런 주제를 얘기했을 뿐이지 이런 주제는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라던가 수능에서는 어떻게 주냐? 보기로 줘요. 이 주제를 어떻게 해? 요 짧은 부분만 보고 어떻게 주제를 알아? 여러분들 그런 능력 나도 없어. 이 짧은 부분만 보고 소설의 주제를 파악한다? 말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맞춰서 생각할 때는 보기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보기 먼저 보세요. 문학은 보기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을 많이 얻을 거예요. 여기까지 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고 하는 현대소설 정리했고 질문 있니 혹시? 잠깐만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하나만 하고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좀 설명하고 뒤에 질문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자, 오늘 풀었던 문제요? 오늘 풀었던 거.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고 나한테 제출하고 가야 돼요. 오, 오늘 다 맞은 사람이 2명이나 있네. 아니다, 1명은 저번에 풀었던 친구구나. 오, 2명이나 있네. 다 맞은 사람. 축하드려요. 14개도 많다, 그리고. 14개도 많고, 13개도 많고. 그래. 그래. 좀 더 해봅시다, 우리. 좀 더 해야 될 사람들도 있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또 풀어보면 느낌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부분의 문제를 또 갖고 와서 드릴게요. 계속 복습을 해주시고, 자, 틀린 부분 한번 보고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질문 있는 문제들은 먼저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는 자주 놓치는 질문이, 5번 많이 틀렸네. 유클의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 서술 방식 여러분들 풀어주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에 있는 말을 지문에 있는 말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이거 답을 2번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묘사라는 건 우리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림 그리듯인데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요 묘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니? 지문에서. 누구 그림 그리고 있었어? 누구 시각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었어? 어떤 거? 아, 삼각형. 아, 삼각형 때문에 묘사라고 했구나. 그럼 대상을 세밀하게. 삼각형은 어떻게 뭐 각도는 몇 도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뭐 정삼각형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 자, 답은 1번인데 시간의 흐름이 드러났나? 그래, 연도. 연도에 따라서 누구? 브로카, 베르니케, 리스트라인, 베르니케, 게시윈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1번이 조금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의 흐름이 나와서 시간의 흐름이 나왔나 연도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 근데 요거는 아마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관점과 관점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쪽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 9번까지 해서 비문학에서 또 많이 드는 게 7번 문제까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5번이 답이 50%가 안 되네. 절반 이상이 틀렸네. 그렇구나. 그리고 5번 문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잠깐만, 나 고민 조금만 해보자. 4번 답도 많이 했어. 4번 답도 많이 했는데, 그럼 4번 답 같은 경우는 한번 지문에 있는 말을 넣어볼게요. 서로 다른 이론들의 충돌 과정. 자, 서로 다른 이론들의 충돌 과정은 나왔니? 서로 다른 이론? 이거 왜 고개를 돌려줘? 서로 다른 이론들 아니야?
자, 그렇지. 이게 베르니케 모형과 서로 다른 이론들은 나왔어. 베르니케 모형과 리히트하임 모형과 베르니케 게시인드 모형은 나왔는데 서로가 충돌하려면 동시에 딱 하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연도가 다르잖아. 충돌할 수 있니? 안 되잖아. 연도가 다른 시간의 흐름이 속에서 서로 다른 연도니까. 충돌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야 되죠. 그런 의미로서 충돌 과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발전 과정, 그냥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게. 또 지문에서도 얘기 나왔었지.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고.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처리해 주십시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4번하고 1번 많이 하셨는데요. 4번하고 1번은 그럼 틀린 부분을 찾아봅시다. 선천적인 언어 기능 장애는 실어증이라고 할 수 없어. 왜?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후천적이에요. 실어증은 후천이에요. 또 실어증에 걸린 사람은 발음기관에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발음기관의 손상이 아니라 뇌 손상이라고 이미 첫 번째 주제에 얘기를 했잖아. 뇌를 통해서 발음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괜찮지. 뇌 손상 때문에 실어증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답은 3번이죠. 의료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실어증을 볼 수 없지. 이거는 뇌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니까. 실어증은 뇌손상이에요. 뇌손상도 어떤 뇌손상? 후천적 뇌손상. 그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을 대입한다면 금방 풀렸을 거고. 자, 8번도 3번, 4번이 있네. 자, 합평 변형 문제 기억과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니? 자, 베르니케 모형과 리히트하임 모형이에요. 꼭 기억과 뭐고 니은이 뭔지는 적어주세요. 지금 제가 요 편집을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양옆이 이렇게 나란히 보이는데 이게 진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는 그런 배려가 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다음 장에 있거나 막 뒤집어서 봐야 되잖아. 그럼 기억 뭔지, 니은 뭔지 시간 몇 초 안 걸리잖아. 5초밖에 안 걸리잖아. 써줘.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4번으로 왜 틀렸는지, 이거는 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니은은, 리스타임은 기억의 모형에 없는 언어 중추 누구였어? 그래, 개념 중심고. 이게 추가가 됐었잖아요. 또 4번은 기억의 모형은, 베르니케 모형은 니은의 모형과 달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부사어는. 기억의 모형은 개념 중심부가 없다. 맞니? 또 니은의 모형과 다른 거 맞지? 왜 니은이 있을까? 그래. 이렇게 쳐주시면 3번과 4번은 적절하다는 거 볼 수 있죠? 삼각형 구조의 모형을 만들었다. 삼각형 구조는 누구만 있었어? 리시트만 있었잖아. 기억과 니은은 공통점이니까 기억 지워줘야 되겠죠. 답은 5번이네요.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풀어줘야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답만 체크하고 푸는 게 아니야. 근데 시간 때문에 답만 체크하는데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항상 집중해서 풀어주시고요. 여기는 뭐 질문 없니? 여기 9번까지. 응? 10번이야? 뒤로 넘어가야 돼? 잠깐, 요 9번에서 혹시 2번 선택지는 어떻게 생각해? 아닌가? 이거 2번 교류라는 단어는 뭘까? 교류. 주고받는 거? 응. 그러니까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고받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해? 나와 있어?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의 이유. 가의 이유 한번 잠깐만 보자. 자, 브로커의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이다. 그럼 그 순서의 적절한 이유는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교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거는 직접 전달하지 않는 이 삼각형 우리 일방통행 부분도 있었잖아. 그렇지? 삼각형 부분에 분명히 일방통행으로만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꼭 염두에 두세요. 넘어가서 오늘 읽었던 이 소설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0번 질문 들어왔네. 서술상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 서술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시점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서술, 대화, 묘사를 통한 직접 제시 혹은 간접 제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1번 문제. 1번 선택지.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갈등했어? 없네. 자, 2번. 서술자의 관찰자 시선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왜 답이 안 될까? 적절한 건데 이거는 왜 답이 되면 안 될까? 객관적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1인칭 관찰자 시선이면 내 생각을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라고요. 내 생각한 거야. 객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라는 거는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고 담담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3번은 회상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회상됐어? 멧돼지 과거의 사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경험을 다른 인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시점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되죠? 그런 시점에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틀렸어도. 자, 4번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함으로써 명시는 되어 있니? 근데 역사적 의미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넘어갑시다. 또 다른 문제. 1번, 1번에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 심리묘사. 어떤 게 심리묘사가 되고 있으니? 내면적 갈등은 그러면은 무슨 갈등이었을까? 이거 내적 갈등이지. 내면적 갈등은 내적 갈등이죠. 누가 내적 갈등하고 있었니? 할지 말지 막 고민하는 거. 누가 고민하고 있었어? 주의감가? 언제? 눈 보고? 그러면 내면적 갈등인데 그 내면적 갈등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쵸? 그럼 묘사 같은 경우는 뭘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말? 행동. 그래.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총이면은 막 이렇게 겨눴다가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이 묘사지. 그치?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 행동을 묘사를 해주면, 저 사람 갈등하고 있네? 이런 것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 묘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심리 묘사가 관찰자 시점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거든. 왜냐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 보는 행동만 보니까 당연히 심리 묘사가 되겠지만 이 소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 소설은. 아이고 11번도 많이 틀렸네. 5번 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5번은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을까? 삼촌은 사냥에 동해한 엽견 호식이가 도라코 아저씨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무슨 일이야 이거 갑자기? 이거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5번으로 많이 바뀌었니? 응? 호식이도 다치고 삼촌도 삼촌도 다치고 호식이도 다쳤지. 삼촌과 호식이가 닮았다는 느낌이지. 주인을 닮아서 끙끙거리고 있고 짤꾹거리고 있다. 도라코 아저씨가 닮았다라고 생각해. 아니잖아. 도라코 아저씨를 닮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호식이가 저렇게 쩔뚝거리는 모습이 자기 부상을 입은 삼촌과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도라코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그 문장에 낚였구나. 4번도 2번도 많아요. 도라코 아저씨와 삼촌은 멧돼지 사냥을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다. 무슨 갈등이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소설의 갈등은 우리 항상 소설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갈등을 잠깐만 정리합시다. 갈등은 내적 갈등도 있고요. 주된 갈등에서 외적 갈등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적 갈등은 인간의 어떤 심리란 말이야. 할지 말지. 여러분들도 오늘 고민했을 거 아니야. 지금 학원 가 말어. 이런 고민들이 내적 갈등이란 말이야. 오늘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을까 말까? 나 고민하고 있거든. 내적 갈등이란 말이야. 그럼 외적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근데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갈등은 조그만 갈등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도 갈등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인물과 인물이 막 이렇게 싸우는 느낌은 없었지. 그러면 뭐와의 갈등일까? 인물과 사회 혹은 자연 그런 것과의 갈등이죠. 생태계획 속에서 자기가 사냥을 하는 인물로서 그려지면서 그 자연과의 갈등, 인물로서의 갈등
이거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혹시 노인과 바다라는 해외 소설 알아요? 제목은 들어봤지? 노인은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해요? 바다에 맞서 싸워서 나가려고 하죠. 그런 자연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세계와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또 인물은 가끔 이런 갈등도 있다. 운명과의 갈등. 근데 운명은 요새는 이제 많이 나오는 소재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사회와의 갈등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놈의 수능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면 이게 입시 제도와의 갈등이잖아. 그러면 사회와의 갈등으로 봐요.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 딱히 이제 인물 간의 갈등은 크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에휴, 설마 그러면 갈등 겪는 사람 이렇게 얻고 나왔을까? 이렇게 얻고 나왔을까? 4번도 나에게 사랑에 관한 자신의 끌려 들려주지 않았다 들려줬죠. 윤마담의 이야기 쭉 들려줬다는 거 우리는 문맥상에서 추론할 수 있고요. 3번이죠. 능력을 인정받았던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공명심 때문에도 그랬었고요. 영웅 대접받기도 했었어요. 라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12번) 문제도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 자, 적절한 거예요. 3번은 틀렸어요. 3번 선택하신 분들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삼촌에 대한 도라코 아저씨의 말, 삼촌에 대한 도라코 아저씨의 말에 대한 의구심이다. 기억과 니은. 영 딴소리였다. 이건 누가 생각한 거야? 또 딴소리였다. 누구야? 이거는 지금 이거 틀리신 분들은요. 자, 정확하게 팩트 짚어줄게요. 문장을 끊어보세요. 누구에 대한, 누구의 말에 대한. 그러면 의구심이라는 건 궁금한 점이죠. 의심이 드는 거 또는 궁금한 점이 드는 거. 삼촌에 대한 의구심이었니? 도라코 아저씨 의구심이었니? 둘 다 어떻게 돼요? 도라코 아저씨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의구심이지 삼촌은 지워줘야죠. 선택지 보실 때 문장 성분 파악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14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이제 잡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보기로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기 보니까 키워드만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여기 분명히 주제, 어떤 주제가 있을까? 생태주의적인 관점, 또 여기서 뭐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우연지어졌다. 그런데 인식 변화가 있으면서 잘못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과 자연과 같이 동등한 존재다라는 인식, 여기가 이제 주제의식이죠. 그렇죠? 이런 주제의식은 여러분한테 보기를 줄 거니까 뭐 주제 찾기 이런 시에선 찾아줘야 돼. 시는 여러분한테 전체를 다 줄 거잖아. 근데 소설은 여러분한테 일부만 줄 거예요. 그럼 이 주제의식을 항상 생각해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했을 때 13번 문제가 그래도 다 거의 다 맞았네. 15번 도라코 아저씨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은 범위의 13 맞춤 계기가 되었군이라는 거. 14번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자 15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답은 3번인데 점점 지쳐간다. 어느 부분에서 그럼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딱 찾을 수 있었지? 지친 기색도 없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꺼졌다. 지친 기색도 없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오케이.